뭐야? 아직도 안 자고 있었어? 너 되게 좀 전에 들어가지 않았어, 방에? 잠이 안 와? 오전엔 커피 마셨어? 그것도 아니야? 왜 그러지? 책 읽어달라고? 동화책? 진짜? 잠깐, 아직 그게 남아있나 한번 보자. 남아있나? 여기 있다. 이거 읽을래? 너 이거 동화책 전집? 엄마가 옛날에 읽어줬던 거. 그래, 옆으로 좀 가봐. 이거 읽어줄게. 아기 돼지 삼형제. 그 집 짓는 거. 어느 날 엄마 돼지가 말했어요. 얘들아, 너희도 이제 따로따로 집을 지어 사는 게 어떻겠니? 좋아요, 엄마. 아기 돼지 삼형제는 입을 모아 대답했어요. 그리고 무엇으로 집을 지을까 곰곰이 궁리했죠. 첫째 돼지는 쓱싹쓱싹 볏집으로 집을 지었어요. 둘째 돼지는 뚝딱뚝딱 나무로 집을 지었고요. 셋째 돼지는 낑낑끙끙 벽돌로 집을 지었어요. 야호, 내가 1등이다. 첫째 돼지는 제일 먼저 집을 지었어요. 그 다음은 둘째 돼지예요. 셋째야, 내 솜씨 어때? 어휴, 이런 바보. 아직도 집을 짓고 있잖아. 휴, 힘들다. 셋째 돼지는 벽돌로 집을 짓느라 땀을 뻘뻘 흘렸지만 제일 튼튼한 집이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늑대가 나타났어요. 첫째 돼지는 집에 꼭꼭 숨었어요. 지푸라기로 만든 집이군. 늑대가 바람을 훅 불었더니 첫째는 집은 풀풀 날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이번에는 나무로 만든 집이군. 늑대가 바람을 훅훅 불었더니 둘째네 집도 우지큰 무너져 버렸죠. 첫째랑 둘째는 셋째네 집으로 달아났어요. 셋째네 집은 아주 튼튼해서 바람을 훅훅 불어도 소용없고 쿵쿵 두들겨도 끄떡없었어요. 옳지, 굴뚝으로 들어가야지. 늑대는 사다리를 타고 굴뚝으로 껑충껑충 올라갔어요. 형님들, 가마솥에 불을 지피세요. 셋째 돼지는 장작을 가져다가 가마솥에 물을 펄펄 끓였어요. 허둥지둥 굴뚝으로 들어오던 늑대는 끓는 물 속에 그만 풍덩 빠지고 말았어요. 늑대 살려! 저 늑대들 좀 봐. 우리가 이겼다. 이게 끝이야. 근데 우리 어릴 때는 몰랐는데 이거 되게 약간 좀 잔인하지 않아? 지금 여기 그림 보이지? 그림을 보니까 애들이 늑대가 울부짖는 앞에서 이렇게 밥을 차려 먹고 있거든? 지금 늑대는 이 끓는 물에 들어가서 지금 살려달라고 애쓰는데, 그치? 두 명의 집을 날려먹었으니까 상관없는 거야? 근데 이 집으로 만든 집 있잖아. 그 지푸라기. 약간 좀 운치 있을 것 같지 않아? 나라면 괜찮아. 살만할 것 같아. 알았어. 조용히 하고 다른 거 읽어달라고? 알았어. 이번 건 미운 오리 새끼. 오리 둥지에서 알들이 하나 둘씩 깨어났어요. 그런데 제일 큰 알에서 제일 늦게 태어난 아기 오리는 몸집도 훨씬 크고 못생겼지 뭐예요? 이게 뭐야? 이건 칠면조 새끼가 틀림없어요. 이웃집 암탉도 와서 인상을 찌푸렸어요. 저리 가, 너하고 놀기 싫어. 아기 오리들은 미운 아기 오리를 콕콕 쪼아대고 물어뜯기 일쑤였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둥지를 떠나 길을 나서게 되었어요. 미운 아기 오리는 가는 곳마다 놀림을 당했어요. 저렇게 못생긴 오리는 처음 봐. 여기는 우리 연못이니까 저리 가. 연못가의 새들은 미운 아기 오리를 쫓아냈어요. 추워. 이제 겨울이 오려나 봐.
다행히도 아기 오리는 마음씨 좋은 할머니를 만나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미운 아기 오리는 다시 쫓겨나야 했어요. 그곳에 함께 살던 닭과 고양이가 아기 오리를 아주 미워했거든요. 너 때문에 우리가 먹을 것도 모자라. 그러면서 부리로 콕콕 쪼고 발톱으로 핥혔죠. 어딘가에 나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미운 아기 오리는 이렇게 생각하며 이리저리 헤매고 다녔어요. 하지만 아무도 미운 아기 오리를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냥꾼을 만났어요. 어라? 이게 웬 털복숭이람? 사냥꾼은 미운 아기 오리를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보아하니 오리 같은데 이렇게 못생겨서 어디 맛이 있겠나? 저리 가라 저리 가. 사냥꾼도 미운 아기 오리를 쫓아버렸어요. 어느덧 봄이 찾아왔어요. 미운 아기 오리는 연못에서 아름다운 백조들을 보았어요. 아, 내가 저렇게 멋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이죠? 백조들이 다가와 함께 놀자고 하는 거예요. 미운 오리는 날개를 파닥거려 보였어요. 그제서야 미운 오리는 자기가 아름다운 백조였다는 걸 알게 되었답니다. 역시 이 미운 아기 오리는 정말 좋은 내용인 것 같아. 약간 살 빼기 전 복권들을 뜻하는 그런 건 아니냐? 알았어. 그러니까 아니면은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약간 그것도 아니라고 알았어. 다음 거 읽어줄게. 잭과 콩나무. 잭과 엄마는 젖소를 키우면서 오순도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젠 젖소에서 더 이상 젖이 나오지 않게 되었어요. 얘야, 이제 이 젖소를 팔아야겠구나. 잭이 소를 몰고 시장으로 가는 길에 잭은 어떤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야, 그 소를 이 콩이랑 바꾸지 않을래? 이건 말이야 아주 신기한 콩이란다. 잭이 콩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더니 엄마는 크게 꾸지람을 했어요. 그리고는 잭이 가져온 콩을 창밖에다 휙 던져버렸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커다란 콩나무가 자라나 있었어요. 와, 저기 저 하늘나라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잭이 콩나무를 오르고 또 올라서 가보니 거기에는 커다란 성이 있었어요. 아주머니, 너무너무 배가 고픈데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래, 어서 들어오렴. 그때 밖에서 쿵쿵쿵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요. 우리 남편이 오고 있구나. 우리 남편은 무서운 거인인데 너를 보면 잡아먹으려 할 거야. 아주머니는 잭을 아궁이 속에 꼭꼭 숨겨주었어요. 거인은 음식을 배불리 먹고는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화풀 소리를 들으며 쿨쿨 잠이 들었어요. 그 사이에 잭은 살금살금 나와서 커다란 화풀을 가지고 달아났어요. 내 이놈, 거기 서지 못해? 잠에서 깨어난 거인이 쫓아왔어요. 잭은 허둥지둥 콩나물 줄기를 타고 내려왔어요. 그러면 내가 못 잡을 줄 알고? 거인도 콩나물을 타고 쫓아 내려왔어요. 잭은 재빨리 먼저 내려와서 도끼로 쿵쿵쿵 나무를 찍었어요. 안 돼! 콩나무는 오직군 킁 쓰러져 버리고 마음씨 나쁜 거인은 땅에 떨어져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렇게 해서 잭과 엄마는 부자가 되고 거인이 떨어진 자리에는 커다란 호수가 만들어졌답니다. 이게 약간 동화가 짧게 나왔다. 거인이 왜 나쁜 건지 모르겠어. 거인은 그냥 밥 먹고 하프 소리를 들으면서 자려고 했는데 이 잭이 그냥 그걸 훔쳐가 버린 거잖아. 이게 되게 큰일이다. 어렸을 때 우리가 읽었을 때는 와, 잭이 살아남았어. 거인이 벌 받았어. 이러고 그냥 딱 동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았잖아. 근데 이제는 약간 머리가 좀 컸다고 꼬아서 생각하는 것 같아. 그지 않아? 나 정도만큼은 아니라고? 근데 거인 불쌍하다. 거인 아내는 어떡해? 혼자 살아 이제?
흠, 어쨌든 다음 거. 백설공주다. 옛날 어느 나라에 아름다운 백설공주가 살았어요. 공주의 엄마는 일찍 세상을 떠나고 새엄마가 오게 됐죠. 그런데 새 왕비는 마음씨 나쁜 마녀였답니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왕비님도 예쁘지만 백설공주보다는 못하죠. 화가 난 왕비는 백설공주를 멀리 멀리 쫓아내버렸어요. 숲속의 7난장이네로 집으로 간 백설공주는 쿨쿨 잠이 들었어요. 불쌍한 백설공주님, 저희들이 잘 보살펴드릴게요. 왕비는 다시 거울을 보고 물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제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예쁘지? 백설공주님이 아직도 살아있으니 왕비님은 두 번째랍니다. 왕비는 잔뜩 화가 나서 이를 꼭 깨물었어요. 왕비는 사과장수 할머니로 꾸미고서 백설공주를 찾아갔어요. 그러고는 빨간 사과 하나를 주었죠. 어머나, 너무너무 먹음직스럽군요. 하지만 백설공주는 사과를 한 입 깨물자마자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왕비가 준 사과에는 독이 들어 있었거든요. 7남쟁이는 백설공주가 죽은 줄 알고 슬퍼했어요. 어느 날 이웃나라 왕자가 찾아왔어요. 오, 아름다운 공주님을 우리 성으로 모셔가도 될까요? 난쟁이들은 백설공주를 옮기다가 덜컹 하고 놓칠 뻔했어요. 그 바람에 백설공주 목에 걸려있던 사과가 뚝 튀어나왔지요. 와, 공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백설공주는 멋진 왕자님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게 원래 이 내용이 맞나? 그 키스하는 거는 다른 건가? 그 백마를 타고 온 왕자님이 여기서 근데 나오는 건 맞지? 백마 탄 왕자님. 백마 탄 왕자님이 키스를 해서 깨어나는 건 다른 동화라고? 그래? 정말 덜컹하다가 떨어뜨렸던 건가? 기억이 잘 안 난다. 이제는 잠 안 와? 아직도 더 읽어줘? 알았어. 이제는 한국 전래 동화 읽어줄까? 혹부리 영감. 어느 날 마음씨 좋은 혹부리 영감이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만 날이 어두워져 외딴 오두막집에서 묵어가야 했죠. 깜깜한 밤이 되자 혹부리 영감은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흥얼흥얼 노래를 불렀죠. 노래소리를 듣고는 도깨비들도 덩달아 신이 나서 춤을 추었죠. 이봐요 영감, 아무래도 그 혹이 노래 주머니가 틀림없소. 금돈 한 자루를 줄 테니 그 노래 주머니를 우리에게 파시오. 좋아요 좋아. 다음날 혹부리 영감은 큰 부자가 되어 마을로 돌아갔어요. 마침 이웃 마을에도 심술쟁이 혹부리 영감이 살고 있었어요. 옳거니 나는 더 큰 부자가 되어야겠다. 심술쟁이 영감은 도깨비들이 살고 있는 오두막을 찾아가서 노래를 불렀어요. 도깨비들아 나와라. 내 혹에는 더 많은 노래가 들어있단다. 하지만 도깨비들은 심술쟁이 영감을 쿡쿡 쥐어박았어요. 우리가 또 속을 줄 알고? 자, 우리가 그 노래 주머니를 하나 더 달아주지. 이렇게 해서 심술쟁이 영감은 양쪽 볼에 혹을 두 개나 주렁주렁 달고 다니게 되었답니다. 아이고, 혹 들어갔다가 혹이 하나 더 붙었네. 불쌍해. 돈 받은 건 결국 착한 그 영감이고 사기를 친 건 그 영감인데 혹을 두 개나 얻은 거는 어떻게 그래 뭐 이 사람도 그렇게 잘한 건 아니지. 그치? 근데 이 영감이 노래를 정말 잘했나 보다. 약간 비유하자면 뭐 박효신 같이 불렀던 건가? 이 혹부리 영감이? 막 야생화 막 알았어 안 할게. 그 다음에 또 읽어줄까? 그러면 앞으로 2개만 더 읽어줄게.
금도끼, 은도끼.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하고 부지런한 나무꾼이 살았어요. 어느 날 높은 산으로 간 나무꾼은 아주 좋은 나무 한 그루를 찾았어요. 자, 그럼 일을 시작해볼까? 나무꾼은 나무를 하다가 그만 새토끼를 연못 속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아이고, 이를 어쩌나? 나무꾼은 엉엉 울었어요. 그때 연못 속에서 신령님이 나타났어요. 어찌하여 그렇게 울고 있느냐? 아이고, 신령님, 제가 그만 도끼를 잃어버리고 말았답니다. 도끼가 없으면 나무를 못하고, 나무를 못하면 어머님을 모실 수가 없어요. 신령님은 연못 속으로 들어갔다가 번쩍번쩍 금도끼를 들고 나타났어요. 이것이 네 도끼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신령님은 다시 은도끼를 가져왔어요. 그럼 이것이 네 도끼냐? 그것도 아닙니다. 제 도끼는 낡고 낡은 쇠 도끼랍니다. 신령님은 껄껄껄 웃었어요. 너는 참으로 정직한 나무꾼이로구나. 그러면서 신령님은 새 도끼는 물론 금도끼와 은도끼까지 선물로 주었답니다. 나무꾼은 금도끼, 은도끼를 가지고 마을로 돌아갔어요. 다음날 이 소문이 동네방네 퍼졌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건너마을 욕심쟁이는 귀가 솔깃했어요. 그렇다면 나도 신령님을 만나서 금도끼, 은도끼를 달라고 해야지. 욕심쟁이는 낡은 새도끼를 구해서 씩씩거리며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연못가에 있는 나무를 찾아냈어요. 욕심쟁이는 몇 번 도끼질을 하다가 일부러 연못 속에 새도끼를 풍덩 빠뜨렸어요. 아이고, 이걸 어쩌나. 도끼가 없으면 나는 꼼짝없이 굶어 죽고 말 거야. 그러자 신령님이 금도끼를 들고 나타났어요.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욕심쟁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맞아요, 맞아. 그게 바로 제 도끼예요. 신령님은 고개를 가웃겨리며 이번에는 은도끼를 가져왔어요. 혹시 이것도 네 도끼가 맞느냐? 맞아요, 맞아. 그것도 제 도끼예요. 그 말을 듣고 신령님은 크게 호통을 쳤어요. 네 이놈, 너는 순 거짓말쟁이로구나. 신령님은 욕심쟁이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냥 물속으로 사라져 버렸답니다. 지금 울고 있어. 이 사람 귀여워 되게. 지금 손가락을 입에다가 두고 이러고 울고 있어. 너 같으면 어떻게 할 거야? 정말 이 동화를 모르고 그 상황으로 가면. 내가 빠뜨린 건 정말 새도끼인데 막 신령님이 금도끼를 줘. 그러면은 그냥 금도끼 받을 거야? 하면은 그건 제 거 아닌데요? 막 이럴 거야. 에이, 뻥치지 마. 알았어. 이번에는 마지막이야. 소금이 나오는 맷돌. 옛날에 임금님이 요술 맷돌을 가지고 있었어요. 쌀 나와라 하면 쌀이 나오고 금 나와라 하면 금이 끝도 없이 쏟아져 나왔죠. 그런데 어느 날 궁궐에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은 다른 보물에는 손도 대지 않고 맷돌만 훔쳐서 달아났어요. 이 맷돌을 가지고 바다 건너 멀리 가서 살아야지. 도둑은 큰 부자가 될 생각에 벌써부터 신이 났어요. 바다 한가운데로 나간 도둑은 시험삼아 맷돌을 돌려보였어요. 맷돌아, 소금을 만들어라. 그러자 맷돌이 스륵스륵 돌면서 하얀 소금이 쏟아져 나왔죠. 나는 이제부터 부자다. 도둑은 신이 나서 소리쳤어요. 소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조금씩 배가 가라앉는 줄도 몰랐어요. 이 맷돌을 어떻게 멈춘다지? 마침내 배는 바닷속으로 꼬르륵 가라앉고 말았어요. 도둑 살려! 바닷속에 들어간 맷돌은 쉬지 않고 소금을 만들고 있답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지금처럼 짜게 되었다고 해요. 우리 어렸을 적에 진짜 이 말 듣지 않았어? 그러니까 믿지 않았어? 내 엄마가 이거 읽어줬을 때 나는 그래서 바닷물이 짜구나 라고 진짜 그렇게 생각했거든. 이 동화는 되게 약간 좋다. 약간 정보를 뭔가 맞춰서 약간 우리들을 더 믿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동화인 것 같아. 되게 잘 만든
이상하다. 누가 기원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는 이런 맷돌 하나 있으면 뭐를 이렇게 빌 거야? 뭐 나와라 이렇게 할 거야? 소금 말고? 소금 말고. 아, 진짜? 그거? 나는 뭐 당연한 거 아니겠니?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물질. 아니야. 근데 이 도둑 되게 힘 셌나 보다. 맷돌 들고 이 배 타러 갈 때까지 달려야 되잖아. 쫓아오니까. 와, 진짜 힘센 도둑이었네. 음. 이제 그만 읽어줄 거야. 벌써 지금 20분도 더 지났어, 너. 자야지, 이제. 졸려? 안 졸려? 아, 중간에 깼어? 내가 말 걸어서? 미안해. 어쨌든간 그러면 나는 다시 불 꺼주고 너 자는 거 보고 나갈게. 눈 감고. 응. 나 나간다 이제. 자, 알았지? 중간에 깨지 말고. 그래. 자, 이자 알았지? 안녕.